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2년간 한국에서 심장질환을 치료해온 심혈관 전문의입니다. 저는 서울, 부산,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1만 4천 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저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합니다. 80세 이상 성인의 95%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전혀요. 괜찮다고 느끼십니다.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9세 초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개월 전 정기 검진을 위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숨쉬기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신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습니다. 모든 기본 검사 수치로 봤을 때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검사 한 가지를 고집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간단한 심장 초음파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우리 둘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중요한 판막인 대동맥 판막이 너무 굽고 석회화되어서 정상 용량의 60%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60%요? 이것은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그분의 심장이 같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거의 2배나 더 힘들게 일하여 왔다는 뜻입니다. 최 씨가 증상이 없었던 이유는 이 질환이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서 몸이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이 보상하기 위해 두꺼워집니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주 앉게 되지만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계단 오르기를 그만두고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그 나이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위에 손을 얹으세요.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심장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70년, 80년, 9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 안에 있는 판막들, 혈류를 조절하는 섬세한 조직판들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조직입니다. 달하 없어집니다. 칼슘 침착물이 쌓입니다. 미세한 결정체들이 해마다 쌓여서 판막 조직을 딱딱하고 유연성 없게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천천히 닫히는 문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그 문이 조금씩 더 닫힙니다. 혈류가 점점 더 제한됩니다. 심장이 더 힘들어합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신장이 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일찍 발견하지 못합니다. 청진기를 사용한 일반 신체 검사로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판막 질환을 놓칩니다. 그 질환이 명백해질 때쯤, 기본 검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이 조용한 전염병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건의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주요 병원 동료들과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심각해지기 훨씬 전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5가지 조기 경고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또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생활습관 조정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판막 악화를 수십 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음 생일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심장에서 혈류를 조절하는 그 판막이 돌로 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칼슘 침착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고 저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80세 이상 사람들의 95%가 심각한 대동맥 판막 석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몽 같은 것은 그중 거의 아무도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78세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분의 대동맥 판막이 너무 심하게 석회화되어서 정상 혈류의 60%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60%요. 그분은 시장에 가고 손주들과 놀면서도 심장이 필요한 혈류의 3분의 2도 안 되는 양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60세 이상 모든 분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대동맥 판막은 매일 약 10만 번 열리고 닫혀야 합니다. 10만 번입니다. 수십 년간 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 피부나 관절처럼 나이가 듭니다. 하지만 아플 때 알 수 있는 무릎과 달리 판막이 악화되어도 통증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미세한 칼슘 결정이 판막 잎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이 침착물이 축적됩니다. 판막이 딱딱해집니다. 경직됩니다. 더 이상 완전히 첫 열리지 않습니다. 심장은 이 좁아진 틈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서서히, 너무 조용히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합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 질환을 늘 놓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증상이 없으면 의사들이 특별히 찾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석회화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어지러움을 느낄 때쯤이면 판막 기능의 40에서 50%가 이미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대동맥 판막을 통한 정상 혈류량은 안정시 분당 약 세서 5리터입니다. 석회화로 판막 개구부가 30%만 줄어들어도 분당 1.5리터의 혈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30% 줄어듭니다. 근육에 도달하는 영양분이 30% 줄어듭니다. 하지만 몸이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필사적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전에. 급성 심장마비와 달리 이 질환은 시간을 줍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면,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 심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보여줄 시간을 내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서 자녀분들보다 더 잘 이해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동맥 판막입니다. 온몸으로 흐르는 모든 혈액을 조절하는 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이 판막이 열리고 닫힙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평생 동안 이 판막은 20억 번 이상 열리고 닫혔습니다. 20억 번입니다. 젊었을 때 이 판막은 새 고무줄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넓게 열려서 혈액이 힘차게 몸의 모든 장기, 모든 근육,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칼슘의 작은 입자들이 이 판막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칼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바로 그 미네랄이 이제는 심장의 최대 적입니다. 이 칼슘 침착물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층층이 해마다 경첩의 녹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대동맥 판막이 딱딱해집니다. 더 이상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빨대로 물을 마시는데 누군가 그 빨대를 꼬집어 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여전히 나오지만 가늘게만 나옵니다. 바로 지금 혈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80세가 되면 95%의 사람들이 대동맥 판막에 심각한 칼슘 축적을 겪습니다. 95%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막이 30%, 심지어 40% 막혀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호흡 곤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장은 힘들어하고 장기들은 혈액을 갈망하지만 몸이 적응을 너무 잘해서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늙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 새 이 여사님이 오후에 피곤하다는 불평만 하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피곤하다는 것,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고 간단한 심장 초음파인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대동맥 판막이 62% 막혀 있었습니다. 62%. 정상 혈류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요리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완전한 신부전까지 3년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서서히 심장 기능을 훔쳐가서 깨닫지 못한 채 적응하게 됩니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판막이 혈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심장은 점점 더 세게 펌프질에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 좁아진 틈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과로합니다. 몇 년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생존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지쳐 있고 예전엔 쉬웠던 일을 하기 위해 매일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고 없이 심장이 더 이상 보상할 수 없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때 구급차가 옵니다. 그때 가족들이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까지 걸어 다녔는데, 비극은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 질환을 완전히 놓친다는 것입니다. 연례검진을 받으러 가면 혈압, 콜레스테롤, 기본 심전도 정도를 검사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 중 어느 것도 판막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대동맥 판막이 조용히 닫히고 있는데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노인 인구의 삶을 파괴하는 숨겨진 심장 문제인데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이제 지금 심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심장 안에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맥 판막이라고 불립니다. 이 판막은 1분마다 70번씩 열리고 닫힙니다. 하루에 10만 번 이상입니다. 80년 동안 이 판막은 쉬지 않고 일해해 왔습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액 속의 미세한 칼슘 입자들이 이 판막에 달라붙습니다. 아주 미세한 양입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의사도 청진기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칼슘 침착물이 경첩의 녹처럼 쌓입니다.
80세가 되면 대동맥 판막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지 않습니다.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더 이상 완전히 열리지 않는 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판막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시면 심장은 더 좁은 구멍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이는 뇌, 다리, 장기에 도달하는 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류량이 40% 감소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멀쩡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인구의 95%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없습니다. 쓰러지는 극적인 순간도 없습니다. 대신 매년 조금씩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노화가 아닙니다. 판막이 천천히 몸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 할머니였습니다. 78세였습니다. 딸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늘 활기차게 매일 아침 시장에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 천천히 외출을 멈췄습니다. 딸에게 그냥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블록만 걸어도 앉아야 했습니다. 계단 반층을 오른 후에도 쉬어야 했습니다. 딸이 그녀를 제 진료실로 데려왔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동맥 판막 개구부가 1제곱센티미터 미만으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판막은 3.4제곱센티미터로 열립니다. 심장이 작은 동전 크기의 구멍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막 협착증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고 완전한 신부전까지는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의 동네에서,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말입니다. 판막이 점차 딱딱해지고 혈류가 감소하고 피곤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이 상태를 놓칩니다. 의사들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혈압을 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들리면 집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청진기로 판막 문제를 들을 수 있을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단계입니다.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은 들리기 전, 느끼기 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정보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막이 완전히 망가지기 훨씬 전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 축적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년, 심지어 20년 더 판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판막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절반쯤 닫혀 있습니까? 앞으로 몇 분 안에 주의해야 할 5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판막 퇴화를 수십 년 늦출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어떤 환자들이 90대까지 강한 심장 판막을 유지하고 어떤 환자들이 급격히 악화되는지 관찰하면서 이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은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혈액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걸쭉해집니다. 이때 심장이 이미 좁아진 판막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가장 힘들게 일합니다. 제가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혈관을 최대 20분 동안 수축시켜 심장이 이미 딱딱해진 판막을 통해 더 세게 펌프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게 강남에서 온 73세 이씨 할머니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피곤해하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찬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2주 안에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대동맥 판막을 통한 혈류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이렇게 간단합니다. 두 번째 조정은 하루 종일 단백질 분배입니다. 심장 근육은 딱딱해지는 판막에 대항하여 펌프질 힘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아미노산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은 적게 먹고 점심에는 단백질을 거르고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회복을 위한 구성 요소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안 16시간 동안 단백질 기근을 만듭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 총 약 60g이 필요합니다. 즉, 한 끼에 20g입니다. 20g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 또는 손바닥 크기의 고기,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이나 닭다리 1개와 콩으로 드세요.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 81세 초혜 씨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계단 한 층을 쉬지 않고 오르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용량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판막에 중등도 협착이 있었죠. 저는 그분의 단백질 섭취를 하루 3번 20g씩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8주 후 그분은 쉬지 않고 계단 3층을 올라가셨습니다. 심장이 마침내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다리 힘이 좋아진 겁니다. 판막이 경직되어 있어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 시간을 지키니 심장 근육이 보상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 아침 추위 노출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매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노인분이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러 추운 공기 속으로 걸어가면 혈압이 즉시 40포인트 급상승합니다. 이런 추운 충격과 경직된 판막이 합쳐지면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판막이 갑작스러운 요구를 처리할 만큼 충분히 열리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만약 70세 이상이시라면 11월부터 3월 사이에 아침 9시 이전에 야외에서 운동하지 마세요. 해가 공기를 따뜻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환자를 잃었습니다. 인천의 76세 박 씨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매일 아침 6시에 걷던 분이었습니다. 12월 아침 밤사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산책 20분 만에 쓰러지셨습니다. 판막이 추위로 인한 혈압 급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마세요. 추운 아침에는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심장 판막은 50대 때처럼 갑작스러운 추위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조정이 판막을 보호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정말로 심장 판막 기능을 살릴 수 있는 3번째 생활 습관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매주 그 끔찍한 결과를 목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 격렬한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 실수가 매년 겨울 수백 명의 한국 노인들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즉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논의한 칼슘 침착물로 경직된 심장 판막은 추운 공기와 운동이 결합된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판막이 말 그대로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할 때 충분히 빨리 열리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아침 6시에 밖으로 나가서 아파트 근처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
추위로 인해 몇 초 안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미 경직된 대동맥 판막이 혈류를 30~40%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축된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판막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무증상 판막 질환이 치명적인 심장마비가 됩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성으로 20년간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지난 12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나가셨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였습니다. 부인이 40분 후 산책로에서 쓰러진 그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5년간 혈류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일상 활동 중에는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날 추운 아침 산책이 손상된 판막을 압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운동한다면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0시까지 기다리세요. 더 일찍 나가야 한다면 실내에서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심혈관계를 점진적으로 따뜻하게 하세요. 목과 가슴을 완전히 덮는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절대 처음부터 최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 10분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세요. 하지만 최선의 조정은 이것입니다. 주요 운동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한낮으로 바꾸세요.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심장 판막 효율이 이 시간대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판막이 이른 아침에 비해 오후에 20% 더 많은 혈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석회화된 판막을 가진 사람에게 이 차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판막이 매 순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손상되었다면 최악의 조건에서 스트레스를 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 패턴이 너무 많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조정은 칼슘 섭취에 관한 것입니다. 60세 이상은 모두 뼈 건강을 위해 대량의 칼슘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의사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뼈가 흡수할 수 없는 과도한 칼슘은 단순히 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심장 판막을 포함한 연조직에 침착됩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5년간 칼슘 보충제, 사용자를 추적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1000mg 이상 복용하는 사람들은 음식으로만 칼슘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판막 석회화가 43%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칼슘이 필요하지만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와 함께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칼슘을 연조직 대신 뼈로 보냅니다. 매일 짙은 녹색 IP 채소를 2번 드세요. 아몬드 한 줌을 추가하세요. 이것이 판막을 석회화시키는 위험한 과잉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 큰 칼슘 정제를 당장 버리세요.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을 바로 그 질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판막 악화를 늦출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 조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고 내일 아침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조정은 물 섭취 시간에 관한 것이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주무시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농축됩니다. 이 걸쭉한 혈액은 이미 굳어가고 있는 심장 판막에 매일 아침 추가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습관 전후로 환자분들의 혈액 점도를 측정해 봤는데 그 차이가 놀라웠습니다. 20분 안에 점도가 거의 3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하며 1000 정도여야 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판막의 섬세한 칼슘 침착물을 손상시키는 바로 그런 종류의 압력 급증을 일으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잠을 깨우려고 매일 아침 얼음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단 6주 동안 미지근한 물로 바꾸신 후 아침 활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추적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판막 악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은 단백질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판막 조직은 남아있는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소화기관이 육류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의 거의 60%를 잃습니다. 매일 쇠고기를 드셔도 중요한 세포, 수준에서는 여전히 단백질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부드러운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분해되어 있거나 약해진 소화기관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단백질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부드러운 두부, 입에서 거의 녹는 그런 종류입니다. 하루에 약 60개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것은 부드러운 두부 약 2모에 해당합니다. 아침 식사 때 1모, 저녁 식사 때 1모를 드세요. 맛을 원하시면 간장이나 참기름을 조금 섞으세요. 또 다른 훌륭한 공급원은 찐 계란입니다. 튀긴 것도 아니고 완숙도 아닙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해질 때까지 찐 것입니다. 찐 계란 3개면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거의 20고봉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이 씨라는 여성 환자분을 치료해 드리는데 하루에 2번 구운 고기를 드셨지만 혈중 단백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그대로 두고 부드러운 두부와 찐 계란으로 바꿨습니다. 8주 안에 단백질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일상 활동 중 체력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택시를 타는 대신 시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정은 겨울 아침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겨울에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십니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고 공원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판막 상태에 매우 위험합니다. 추운 공기 속으로 밖에 나가시면 특히 한국의 겨울에는 혈관이 몇 초 안에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심장은 이미 좁아진 판막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수축된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훨씬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 이중 압력이 매 겨울 아침 급증하는 급성 심장 사건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꼭 하셔야 한다면 기온이 최소 5도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더 좋은 것은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대부분의 심장 사건이 발생하는 취약한 시간대인 기상 후부터 정고까지의 황금 시간대에 자신을 보호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계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심장을 보호하고 90대까지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실천 계획입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원에서의 격렬한 아침 산책은 잊으세요. 저는 중력에 대한 부드러운 저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후에 이것을 10번 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 10번, 저녁 식사 후에 10번. 이 간단한 동작은 심장이 판막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리를 주지 않을 만큼만 일하도록 합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한 혈압 상승은 실제로 판막을 감싸고 있는 세포를 자극하여 탄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루에 의자 일어서기 30회.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둘째, 칼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판막에 쌓이고 있는 그 미세한 침착물들, 그것들은 갈 곳이 없는 혈류 속 칼슘에서 나옵니다.
그 칼슘을 대신 뼈로 보내야 합니다. 비결은 비타민 K2입니다. K1이 아닙니다. K2입니다. 이 영양소는 교통 통제관처럼 작용하여 칼슘에게 뼈로 가고 심장 판막 같은 연조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효식품입니다. 국에 된장 한 스푼을 매일 넣으세요. 식사와 함께 김치를 드세요. 드실 수 있다면 나토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셔도 하루에 한 끼의 발효콩을 추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판막 석회화 진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상 대부분의 분들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입니다. 그러나 탈수는 혈액을 더 걸쭉하게 만들어 이미 굳어진 판막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물에 황금 시간대 규칙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몇 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지낸 이른 아침에 혈액이 가장 걸쭉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심장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그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소량씩 마시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섭취량을 줄이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넷째, 계단 테스트로 본인의 증상을 관찰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편안한 속도로 한 층의 계단을 올라가세요. 중간에 멈춰야 한다면, 꼭대기에서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다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판막 협착이 악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 경고 시스템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날짜와 느낌을 기록하세요. 4주 연속으로 테스트가 더 힘들어진다면 즉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은 너무 간단해 보여서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절대 완전히 평평하게 누워 자지 마세요.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올리세요.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거나 침대 다리 밑에 책을 받쳐 침대 머리 부분을 높이세요. 이 약간의 경사는 수면 중 대동맥 판막의 부담을 거의 30% 줄여줍니다. 심장이 8시간 동안 더 편한 자세로 펌프질을 하게 되고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 5가지 단계를 따른 78세 환자들이 15년 젊은 사람의 심장 판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병원까지 겨우 걸어올 수 있었던 85세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독립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활력을 되찾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심혈관 생리학을 꾸준히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행동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전파하고 심장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상활동에서 이 5가지 경고 신호를 확인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장 판막 검진을 예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심장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심장 기능을 보호해야 하는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